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빨간불 파란불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은 예상을 저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져온 건 좋아요. 네. 근데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거는 아마 사람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빨간불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 파란불이다. 아니 왜냐면은 명확하게. 일단은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본인이.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찬반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죠. 여권 지지자, 야권 지지자를 갈려서.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어제 이제 오후 한 6시쯤에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임기 채워라. 흔들리지 마라. 할 일 다 해라. 그럼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임명권자가 자리 보장해 주는 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거짓말은 당연히 아닐 거고 대통령 말을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청와대에서 반박이 나왔을 건데 거기다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전달했다. 총선 이후에 그 얘기 있었고 그럼 자리가 보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마지막 발언에 김도읍 의원이 국민님 정치할 겁니까? 그랬더니 잠깐 머뭇거리다가 뭐 그러고 되는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럼 총선 이후에도 뭔가 퇴임 후에도 뭔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빨간불일 이유가 없죠. 아니, 봉사를 변호사 하면서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요. 네. 변호사 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 돈 벌겠습니다. 후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후배들을 키우겠다. 그게 원이 약간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학계에 가시는 법관 출신들은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뭐 하겠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정치도 포함되어 있느냐 할 거냐 했더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잠깐 머뭇거리다. 이게 뭐냐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가능성이.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놓고 한다는 거죠. 그동안 어찌 보면 뭐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대권후보에 나왔다면 그러니까 사회가 아니라 이제 뭐 후배를 얘기 안 하고 국민을 위해서 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 정치로 포함되느냐 할 때 약간 머뭇거렸어요. 안 한단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못 드린다. 이 얘기는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고 네. 저는 어제 좀 과도한 해석을 붙이면 황교안 변호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어제 그냥 정치인 윤석열의 데뷔 무대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네,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도 동의하세요? 성공적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임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끝나고 나서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모르겠지만 국감 자리에서는 아니다. 근데 저 말 그러니까 데뷔였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정치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다는 말은 동의해요. 제가 어제 왜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말 내용에 대해서 그건 뭐 여권 지지 야권 지지에서 갈려서 평가는 다를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대선 나와서 대통령 나간다. 그럼 51%가 목표지 70%는 목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랬다면 보면은 이제 보수 진영 또는 이제 중도 보수 진영 여기에 이제 소구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어제 보면 글쎄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 하나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기싸움이나 아까 김남국 의원 얘기는 다르던데. 뭐 본인이 당사자니까 제가 누구랑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 KKK, 3K를 저는 뽑습니다. 그냥 K라고 한글도 안 했어요. 어쨌든 저는 거의 봤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의 내용, 어떤 팩트에 대한 분석, 논리, 거기다가 속된 말 기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피감기관장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막 그건 뭐 비단 지금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수 정권에서 그랬어요. 그럼요. 사퇴하세요 있잖아요. 사퇴하세요. 끝도 없이 소리치면 피감기관도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어제 전 정치인으로서 데뷔문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다. 정치인으로 어제 데뷔도 있었지만 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뭐예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저도 그게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였냐면 법리적으로 이랬어요. 그럼 우리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보면 어찌 보면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지휘 감독자는 법무장관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법무부나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헌법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법무부를 뭐 정의부로 한다든지 검찰청을 뭐 소추청이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정부 조직법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란 말이죠. 정부 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부 조직법에는 분명히 우리 그래프 보면 알잖아요. 정부 조직표 그러면 법무부 밑에 검찰청 돼 있어요. 네. 그것만은 이제 산하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안에 그럼 수평 대등하냐? 같은 행정부 안에 있으면 별개의 기관이든지 아니면 대등한 기관이든지 아니면 상하 기관인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별개의 기관 아니죠. 법무부 밑에 있으니까. 그럼 대등하냐? 대등하지 않죠. 당연히. 장관이고 뭐 장관급 대우라 하지만 이게 항상 논란이 되지만 그러면 결국은 부하가 맞아요. 그러니까 총장은 어제 얘기 중에 정치적 독립성 그다음에 사법기관 이 얘기하는데 사법기관 아니고요. 예전에 뭐 준사법기관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있는 구조인데 왜 국민들이 헷갈리냐면 항상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법원 옆에 검찰청 똑같은 건물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이랑 비슷한 조직인가 항상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 묶음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네. 일본은 심지어 변협회관도 같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검찰청 조직이 법원하고 같이 있는 데는 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별개로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일원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맞다. 왜냐하면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법리적으로 부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시간 없죠. 네, 아니, 짧게. 정치 얘기해야 되는데 법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리한 거 같으니까 저기 뛰어. 아니요 불리한 게 아니고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 의원은 뭐 그렇게 지적했지만. 친구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부하냐 상사냐 얘기하는 얘기죠. 그건데 법적으로 얘기해봐요. 저기 법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황근태 변호사 얘기한 게 어제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정부조직법 보면은 예. 법무부의 외청이다. 예. 그러면 법무부가 외청들 감독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아니냐. 예. 저 부하 아니냐 이거고요. 근데 정부기관에 관한 일반법이 정부조직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주의라는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좀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재 하고 싶은 고민을 좀 얘기가 하긴 했네. 윤석열 총재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일 텐데 김용민 의원이 계속 친구입니까? 이래가지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시간 없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일 거예요 아마. 특별법 우선주의예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밑에 누가 있어요? 경찰청 있습니다. 네. 경찰청법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밑에 국세청 있어요. 국세청법 있습니까? 없어요. 조달청법 없어요. 외청으로서 유일하게 독립법을 가진 데가 검찰청이에요. 검찰청법. 그럼 특별법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보다 검찰청법 우선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검찰청법 왜 뒀냐? 그건 검찰이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은 대검의 검찰청에서 최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검찰청이 예전에 FBI 후보국장처럼 수사권을 전행하면 안 되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 감독하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퀴즈. 경찰청장은 장관이게요, 차관이게요? 경찰청장이요? 네. 차관급 아닐까요? 다 차관이에요. 네. 검찰총장은요? 거기 차관 아니에요? 장관급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급이라는 얘기 뭐냐기는 장관이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러니까 당연하죠. 무슨 부가 아닌데 장관을 못하지. 왜 그렇게 해놨겠냐? 이건 부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요. 다 맞는데?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특별법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죠. 당연히 정부조직법은 특별법 이름을 안 붙이지만 검찰청법이라는 건 법을 다시 뒀다는 얘기는 별도로 뒀다는 거하고 특별법은 다른 얘기예요. 말꼬리 잡힌데 특별법이라 그러면 검찰청법이 정부조직법 위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오랜만에 두 분이 변호사라는 걸 증명하는 약간의 짧은 그래서 얘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이 저 검사 인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용민 의원이 마지막에 마이크 꺼지면서 그거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저 한 70년간의 검찰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어저께 김용민 의원의 마지막 질의였다. 알겠습니다. 자, 금태섭 의원으로 넘어갈까요?
뭐 이거 계속 해도 돼요. 할 말 많으니까. 미진한 거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정치 얘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미진한 거 있어요? 정치요? 그래도 이제 정치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하기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꾸 잊고 지금 이런 건 청취율 안 나와요. 정치 얘기를 해서 있지. 저기. 아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도 해주시고. 네, 그럼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저는 데뷔 무대를 흉기장에 치렀다고 보는데 아마 이제 여론조사 돌릴 거 아니에요. 본인이 빼달라고 그래도 이미 돌릴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주말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폭의 상승이 있을 거다. 특히 보수 지지층 측에서. 네. 그럼 이게 이제 보수 야권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야, 윤 총장이 마지막에 안 나가면 혼자 20%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마지막에 윤석열 총장이 안 나간다고 빠지면 그러면 공중에 붕 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은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하나 리딩 앞서가는 경주마가 없어요. 여권은 그래도 이낙연 지사 죄송합니다. 이낙연 총리, 네. 이재명 지사 있죠. 김경수 지사 제가 봤을 때 무죄 받으면 확 뜰 겁니다. 뭐 이렇게 앞서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야권은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것들 있죠. 네. 이건 설사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순간 나 대선 안 나가라고 해도 야권에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고스란히 나중에 대선판에 벌어지면 그 응축된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대선판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서울시장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선으로 간다. 정치하면 시기적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내년 7월까지인데요. 그럼 내후년 3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뭐 김정인 위원장이 썩 좋아할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약간 자기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이거를 자꾸 그 현직 총장을 정치인으로 소환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좋지 않대요. 예, 이슈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사실 어제 저 중요하게 본 게 남부지검장이 사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은 워딩이 뭐였냐면 5월 달에 직보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야당 의원 관련해서. 근데 똑같은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검사들 로비에 대한 유흥업소의 이 접대는 몰랐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어떤 언론이 어떤 보고했냐면 4월 달에 이미 남부지검이 그 유흥업소로 왔다 갔다 그랬어요. 아까 김남국 의원하고도 그렇죠. 얘기했어요. 왔다 갔고 이미 그 여종업원이 남부지검 가서 조사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그때 검사들이 왔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남부지검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확인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검장이 몰랐다. 그러면 그런 지검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야당 의원은 직보하면서 검사들의 그런 접대받은 거는 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이슈가 되는 얘기잖아요. 이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돼. 그다음에 어제 저도 주의 깊게 본 게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랬어요. 그럼 공무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럼 그거 근거라도 남겨놔야 돼. 난 이래서 수용 못하겠다든지 이제 근거 남겨야 되는데 그냥 나는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았다. 그냥 참았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요. 안 맞아요. 부당하다고 따르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뭐 근거라도 회의라도 남겨도 아니면 발표라도 이거 부당하다고 지난번처럼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위법한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부당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론 듣고 마무리하죠. 네. 검사가 업자랑 술 먹었으면은 파면이에요. 그거는. 감옥 가야 돼요. 저는 그건 두둔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잘 안 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행정은 윤석열 총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할 때 문구를 보시면 야당 의원 의혹 관련은 의혹이 있어서 보고받고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를 받고도. 근데 검사 관련은 뭐라고 하냐면 검사 비위 사실에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다. 그게 뭐죠? 밑에서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총장이 보고받고 덮었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 제2방송국 보도잖아요. 그거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부의 일선에서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법무부의 시각 자체가 알았는데 위에다가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다는 거. 법무부 자체 발표문이 그래요. 네. 근데 이걸 무슨 윤 총장한테 책임 물어요. 물론 도의적으로 야 밑에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업자들이랑 술 먹고 다녔으니까 도의적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건 맞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야당 정치인은 직보를 하면서 검사비는 보고 아니, 안 그러니까 했다라는 안 게 했어. 상식적이지 않다. 아니, 근데 법무부 이미 문구를 4월달에 무시하니까. 블록까지 조사했는데 안 했다는 아니 건데. 장관님 잘하시잖아요. 문구를 가서 보세요. 잘하시잖아요. 거기서 왜 나와? 야당 의원 관련은 보고를 받고도 네. 잘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 검사 관련은 보고 자체가 안 됐다고 써 있다니까. 보고가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는 아마 이제 향후 상식적으로 파악해야 될 중요한 보면 부분일 것 최소한 같습니다. 지검장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식은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휘하에 있는 검사가 그런 뭐 접대를 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걸 그럼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겠느냐?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법무부 문구에는 그다음에 어제 또 나 총장한테 중요한 얘기가 보고 안 하나 됐다고 있는데 써 지금 오늘 있다고 아침에 그러시죠. 시간 없어요. 다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아니, 사기꾼 얘기 듣고 어떻게 감찰을 하냐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아니 그 사람 얘기 듣고 모든 언론이 다 썼잖아요. 5천만 원 뭐 네. 강제적 받았다. 그거 사기꾼 말 안 해요?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아니,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던 얘기하면 안 얘기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어떤 범죄자냐 아니냐. 아니 한명수 총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얘기 그런 사람 얘기 듣고 다 유죄 처벌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원래 이제 더 하면 안- 금태섭 의원을 갖고 오셨는데 현근택 변호사께서 이 얘기는 금태섭 의원한테 나중에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 신호등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